어떤 결정들은 수년간의 자기 분석보다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그것은 그 결정들이 논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논리가 개입할 틈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그런 결정의 순간 중 하나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네 마리의 말이 서 있습니다. 이 말들은 평범한 동물이 아닙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에너지, 서로 다른 존재감, 그리고 서로 다른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죠. 당신의 마음이 색깔이나 의미, 이야기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시선을 그 말들 위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세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당신을 끌어당기는 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분석하는 순간 당신은 이 테스트가 드러내도록 설계된 진실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융은 상징이 의식이 아닌 무의식과 직접 대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내면 세계는 이미 이미지와 본능, 감정들을 이해해왔죠. 무의식은 말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끌림, 불편함, 호기심, 그리고 공명으로 소통하죠. 당신이 끌리는 그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심리적 힘을 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더하고, 더 읽고, 더 질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통찰 중 일부는 정반대를 할 때 나타나곤 하죠. 이유 없이 선택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때 말입니다. 이 테스트가 효과적인 이유는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여 더 깊은 곳에 닿기 때문이에요. 말들을 바라보는 동안 당신은 평온함, 긴장, 익숙함 혹은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저항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때로 우리는 편안한 것보다 필요해 보이는 것에 끌리기도 하거든요. 선택을 마쳤다면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각각의 말은 본능과 감정, 자유, 그리고 내면의 힘과 맺는 서로 다른 관계를 상징합니다. 어느 것도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정신이 살아남고 적응하며 성장하기 위해 배워온 서로 다른 방식들을 드러낼 뿐이에요.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당신의 성격에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내적 힘이 당신에게 나를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융이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죠. 역할과 기대, 두려움 아래에 숨겨진 진짜 당신이 서서히 펼쳐지는 과정 말입니다. 이제 곧 당신이 선택한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탐색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즉시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 반응 모두 유효합니다. 자기 인식은 언제나 편안하지는 않지만 항상 정직하니까요.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열린 상태로 머무르겠다고.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이미 당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깊이 당신의 선택들을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을 만나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말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본능과 깊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방식에서의 연결이에요. 이 말은 거친 심리적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반응하고 정당화하기 전에 느끼며 망설이기 전에 움직이는 당신 안의 한 부분을 말이지요. 이 말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 가까이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감정을 매우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열정, 분노, 욕망, 흥분, 좌절, 이 감정들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예요. 당신의 정신은 주변 세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신의 몸은 종종 당신의 마음이 해석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 자신의 직감을 신뢰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은 정신의 본능적 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층은 의식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본능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정성으로 이끌기도 하죠. 당신은 아마도 억압과 싸워온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려 할 때 긴장은 빠르게 쌓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표현을 요구해요. 그로 인해 당신은 타인에게 대담하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강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다, 너무 반응적이다, 너무 열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것은 당신의 용기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보상하는 세상에서 깊이 느낀다는 것은 큰 힘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단절된 이 시대에 본능과 연결된 채로 남아있다는 것은 강한 회복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하나의 과제도 드러냅니다. 본능이 성찰 없이 지배할 때 그것은 피로, 갈등,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순수한 감정에만 따라 행동하면 단기적인 해방감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본능을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 기울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이 말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자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체된 상황에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삶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당신의 길은 종종 억제가 아닌 의식으로서의 인내를 배우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본능과 자각이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혼란이 아닌 명확함 속에서 균형 잡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을 불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서 설명하기보다 진짜 감정을 존중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당신은 편안함이나 승인 때문에 본능을 무시해왔습니까? 당신의 정신은 불의 속도를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불을 인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힘이 강렬함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적 힘은 침묵과 깊은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대비를 이해하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말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말이 당신의 주의를 끌었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요하지만 결코 비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깊이, 성찰, 그리고 심리적 차원을 상징합니다. 반응하기보다 관찰함으로써 생겨나는 힘을 의미하죠. 당신은 삶을 외부로 드러내기 전에 이미 내면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이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본질을 오래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죠. 이 말과 연결된 사람들은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지나갑니다. 당신은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표면 아래에 숨겨진 신호들을 포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미묘한 변화, 말투의 흔들림, 감정의 흐름, 말해지지 않은 긴장을 감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거리감이나 소극성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높은 감정 지능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지닌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말은 내적 관찰자와의 강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경험을 성찰하고 통합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의 그 부분 말이에요. 당신은 본능적으로 자기 성찰에 끌립니다. 침묵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그것은 집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사고는 더 깊어지죠. 그러나 이 깊이에는 역설이 함께합니다. 당신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배웠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결과 당신은 보호의 방식으로 풍부한 내면 세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하지만 적응은 서서히 고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시간 속에 가라앉아 머물러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단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강점은 성찰 능력에 있지만 성장은 선택적인 표현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내면에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래야 합니다. 깊이는 밖으로 흐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라도 말이죠. 이 말을 선택한 사람들은 조용한 형태의 리더십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목소리의 크기나 간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함에도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아직 말하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침묵이 당신을 보호해준 곳은 어디였고, 동시에 당신을 제한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당신의 정신은 더 크게 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사용될 때 의미가 있음을 신뢰하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찰이 모든 영혼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움직임, 변화, 그리고 정체를 거부하는 힘에 의해 앞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충동을 이해하기 위해 세 번째 말로 향합니다. 세 번째 말이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당신은 움직일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유, 변형, 그리고 진화하려는 깊은 심리적 욕구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같은 상태로 머무르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끌리는 사람들은 삶의 한 단계가 끝에 도달했음을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일상은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고 반복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당신은 길, 정체성, 꿈을 한 번 이상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혼란 때문이 아니라 성장은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는 본능적 이해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말은 개성화, 과정과의 강한 연결을 반영합니다. 즉, 자아가 끊임없이 변형되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고정된 라벨보다 가능성에 더 끌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미래의 지향적인 정신은 발견, 도전, 새로운 것 속에서 살아납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에는 그림자도 따릅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은 때로 회피의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날 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불편한 진실로부터의 도피가 되기도 하죠. 당신은 정체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자신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택한 사람들은 인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율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림이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펼쳐지기 전에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의 힘은 적응력에 있습니다. 당신은 빠르게 회복하고 용기 있게 자신을 재창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익숙함에 매달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감을 주는 존재로 만들지만 때로는 외로움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면의 변화 속도를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자유는 불안이 아니라 의도에 의해 인도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정신은 진화를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화하는지를 자각하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의 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숨겨지고 억압되고 오해받아온 것의 무게를 지닌 말입니다. 이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말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 말이 당신의 선택이었다면 당신은 표면 아래에 있는 것에 끌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융이 말한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억눌리고 숨겨진 자아의 그 부분을 말이에요. 이 말과 공명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감각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강도, 민감성, 분노, 야망, 혹은 독립성이 티인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며 당신은 그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숨기게 됩니다. 사회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숨으라고 요구하죠.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저 의식되지 않았을 뿐이며 그 안에는 막대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온전히 주장하지 못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축소된 재능, 넘지 못한 경계,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나 역할,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해질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무시될수록 무거워지고 이해될수록 가벼워집니다. 융적 관점에서 그림자 통합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불편하고
모순적이며 강렬하게 느껴지는 당신의 부분들은 성장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입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때 종종 갈등, 자기 파괴 혹은 타인에 대한 투사로 나타납니다. 특정 사람에게 강한 감정 반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짜증, 동경, 질투, 판단,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 물질을 가리키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이 반응들은 실수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당신이 부정하거나 되찾고 싶어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이 말에 끌리는 사람들은 큰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었던 감정적 복잡성을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약함이 아니라 정보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깊은 공감 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좋아지거나 인정받기 위해 아직 숨기고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완전히 드러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신의 정신은 그림자를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용기 있게 부끄러움 없이 그 곁을 함께 걸으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이제 네 마리의 말이 모두 그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힘들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 선택은 라벨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각각의 말은 본능, 깊이, 변형, 그림자라는 지배적인 심리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단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당신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정신에서 어떤 부분이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심리적 성장이 동일시가 아니라 통합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의 한 측면에만 집착할 때 균형은 무너집니다. 성찰 없는 본능은 혼돈이 되고 표현 없는 침묵은 고립이 되며 정착 없는 변형은 불안이 되고 의식 없는 그림자는 자기 파괴가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말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들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무시되었거나 배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을 드러냅니다. 성장은 이 역동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본능의 말을 선택했다면 통합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의 말을 선택했다면 통합은 안전한 표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변형의 말을 선택했다면 통합은 더 깊은 변화를 위해 고요함이 필요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말을 선택했다면 통합은 숨겨진 힘을 부끄러움 없이 회수하는 것입니다. 개성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온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 선택, 용기를 통해 전체성으로 나아갑니다. 무의식은 이름 붙여질 때 덜 두려워지고 내적 갈등은 상반된 힘들이 공존할 수 있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중요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심리적 기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결정, 관계, 반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긴장, 정체, 혼란을 느끼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곳에는 대개 한 힘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다른 힘이 무시되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균형은 자신을 제거함으로써 오지 않습니다. 기울임으로써 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자각을 지니고 가세요. 본능이 올라올 때, 침묵이 부를 때, 변화가 행동을 요구할 때, 그림자가 보이길 원할 때를 알아차리세요. 이 순간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초대입니다. 이 성찰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선택은 누군가가 자신의 내적 진실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옳은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존중을 가지고 모든 말을 함께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